저는 원래는 그 이벤트 대행사를 차렸던 이유가 이벤트 MC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녁에 뭐, 그 이벤트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그 술집, 뭐 이런 데서 사회도 보고, 낮에는 또 레크레이션 강사로 일을 하고,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벤트 MC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또 한 명의 이벤트 MC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개그맨이 됐어요. 아무 이유 없어! 하고 MBC에서 했었던, 쓰레기! 했었던 조원석 씨라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형빈아, 너무 힘들다. 네. 왜요? 알고 봤더니 이 형이 몇 달 전에 이벤트 MC를 접고, 대학로 소극장에, 지망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다. 나 돌아가고 싶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형, 저는 형이 너무 부러워요. 형이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에는, 형이 꿈꾸고 있는 그 미래에는 유재석도 있고, 강호동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네. 이경규 님도 계시고, 유재석, 강호동도 있고, 네. 아무래도 경경님 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웃음을 주잖아요. 형의 미래에는 그게 있어요. 저는 이 업소 안에서, 이 방업소 안에서 이만큼의 사람들을 웃기는 거지만, 형의 미래 안에는 이런 큰 미래가 있어요. 형의 그 꿈의 크기가 너무 부러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딱 하고 있던 일을 다 접고, 저녁에 업소 4개, 낮에 하던 레크레이션 강사 일을 다 접고 대학로로 들어갔습니다. 네. 대학로에 들어가면 뭐 하냐면요. 전단지 돌리고 포스터 붙이고 표 팔고 선배들 공연하는 거 준비해주고, 그리고 공연하면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구경해요. 구경하고 또 끝나면 공연 마치는 거 다 청소하고, 다음날도 역시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포스터 붙이고 전단지 돌리고 표 팔고 또 뒤에서 보고 또 다시 청소하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 한 몇 달이 지나갔죠. 사실 뭐 하는 거지? 사람이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금전적인 수입이 없어지면 더 좀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래도 돈을 좀 벌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변기수 씨한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기수 형,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개그맨 하러 왔지. 여기 내가 이런 잡일이나 하러 왔습니까? 저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개그맨 준비할 거 이거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때 변기수 씨가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네. 난 준비하고 있는데? 변기수 씨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이거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만 탓했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개그맨 시험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1년을 정말 그 하루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KBS에서 너 니네 열심히 했다. 잘했다. 하고 KBS 20기라는 타이틀을 결국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이 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강력한 무기 한 방을 준비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신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금방 만나서 조언해줄 때 집중적으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좋은 팀을 꾸려라.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네 번째, 점진적으로 실행하라. 그 3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 벤처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팀을 꾸려라.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절대로 1인 창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국가에서 1인 창조기업 그거 제가 힘만 있으면 없애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인 창조 이미 세계적으로 연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창업할 때와 공동 창업자의 성공 확률, 1인 창업이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높고요. 2인부터는 그게 차이가 벌어지게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람들끼리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저 사람이 보완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2명 이상의 공동 창업자가 필요한데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최대 4명까지. 그래서 2명에서 4명의 공동 창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4명이냐? 그 이유는 처음 회사를 창업을 했을 때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만장일치가 바람직합니다.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상대적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적극적이면 다른 상대방은 오히려 주춤주춤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5명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수동적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역량의 80%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만 100% 내고 나머지 4사람이 80% 정도밖에 못 내니까 5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거의 한 4명 정도 일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5명이 모두 다 만장일치가 되면 이게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120%, 150% 또는 뭐 200% 자기 힘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수의 인원으로 훨씬 더 여러 명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에서도 보면 4명까지는 만장일치가 어느 정도 쉬운데요. 5명부터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 사회과학적인 이론을 보시면. 그래서도 이제 사회과학적으로도 2명에서 4명의 공동창업자가 좋다. 이제 그걸 이제 권하는 겁니다. 물론 뭐 5명, 6명이라고 못할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직한 건 그 정도 숫자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모이면 좋으냐? 그 기본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 분야가 다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술, 한 사람은 마케팅, 한 사람은 관리,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는 거죠. 보통 기술자는 경영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상식적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스티브 잡스 공동 창업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착각하시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 천재고요. 대신에 기술적인 천재인 스티브 우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애플 초기 컴퓨터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천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이 공동 창업해서 가능했고요. 빌 게이츠는 그럼 빌 게이츠도 공동 창업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그 같이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그 CEO를 했던 분이 마케팅 천재입니다. 같이 그 아마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지는 거에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격이 다르면 좋습니다. 자동차가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행동파 친구가 있고 신중파가 있어요. 그러면 행동파 친구가 마음 놓고 자기 전속력을 내서 사고 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면 뒤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를 잡아줄 줄 알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잘 되면 잘 될수록 중간에 깨집니다. 돈을 버는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또는
이제 더 회사 쪽으로 보자면 직원과 경영진의 역할 분담 내지는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에 대한 그 분배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회사란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지 또는 회사 활동의 결과가 이익인지,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회사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냐, 회사의 활동 결과가 이익 창출이냐, 그 가치관이 다르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달라도, 자기의 살아온 인생 여력이 달라도 가치관이 같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친구 보십시오. 그리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회사라는 게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 팀이 단단해야 이제 제대로 굉장히 힘든 그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좋은 팀을 만들라, 거기에 깔린 그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제품인데요. 좋은 제품이란 뭐냐면 창업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창업자가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아닙니다. 대전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망하는 원인이 그겁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안랩 할 때, 안철수 연구소 할 때 V3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당부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V3 이제 베타 버전, 알파 버전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옵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옵션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거의 선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되게 자기들이 미리 다 골라놨답니다. 근데 그게 사용자 편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디폴트로 어느 옵션을 설정을 해주면 몰라도 다른 옵션도 다 개방을 해야죠. 그게 진정한 사용자 편의인데 엔지니어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유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그거 제품 만들면 내가 사줄게. 힘을 얻어서 열심히 돈 투자해서 이제 제품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안 사줍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말만 듣고 아이디어만 들을 때와 실제로 물건을 자기 손으로 쥐고, 그리고 내가 정말 피눈물 나게 땀 흘려서 번 돈을 주려고 한다면 이게 잘 안 사지는 거죠. 웬만큼 좋아서는 자기 돈을 꺼내서 구매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살 건지. 간단합니다. 마케팅 배우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컨셉 테스트라고 아십니까? 컨셉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이디어를 가진 그 제품이 실제로 출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팜플렛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밀어서 이거 지금 막 나왔는데 이거 사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제초제 있지 않습니까? 잡초들 제거하는 약. 근데 그게 대량으로 팝니다. 손에 막 묻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가정에서 쉽게 쓰고 손에도 안 묻게 에프킬라 병에다가 제초제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치죠. 그러면 그냥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팜플렛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림도 그리고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설명도 있고, 제품명도 있고, 그리고 용량이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사겠냐고. 그러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과연 이게 팔릴 제품인지 안 팔릴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실패 확률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들지 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도 만들지 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인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제 환경이 좋아서 돈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10억에 10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돈을 받았단 말이죠. 투자를 10억을. 그러면 잘못하면 그 10억을 전부 한꺼번에 투자해서 10명의 인원 한꺼번에 뽑고 그냥 그 10억 한꺼번에 연구개발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제품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일들은 그 스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단계 스텝으로 잘게 쪼개고 그 각각마다 일종의 마일스톤, 이 첫 번째 스텝은 뭘 하면 성공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합니다. 스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뽑고 최소한의 연구개발비만 투자해서 첫 번째 단계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가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람을 뽑고 추가적인 자금을 투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돈이 남아 있으니까,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스텝별로 검증하면서 스스로 증명하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